지난달 집중호우로 남원 지역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방송 취재 결과 메인 시스템은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이 줄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북 지역 전교조 교사 3명이 임용 발령됐습니다. 이번 발령은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 남원의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때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내용, 3주 전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남원시는 평소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소홀했고 심지어 무상 점검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취재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보여주기식으로 시스템을 보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 물난리 걱정이 없다던 남원시. 과거에는 주민 대피, 차량 이동 등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홍수 예보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 홍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직관만 믿다가 55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 직관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평시 가운데는 좋아요. 아무리 시스템 잘 됐다 하더라도 얘 믿다 하면 늦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3년 전 남원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임실군. 섬진강댐 근처 지자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번 비에 사실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사전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시스템을 쓰면서 남원엔 큰 홍수가 난 반면 임실은 화를 면했던 이유는 뭘까? 임실군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내 댐과 저수지, 하천 상하류의 현재 수위와 강우량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예상 강우량과 과거 자료까지 자동으로 분석해 홍수가 도달할 예상 시간이나 예측되는 수위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군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기상청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국지성 호우에 대처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반면 남원시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까지 화면에 띄워 번갈아 보여줍니다. 되레 복잡해 보입니다. 특히 임실과 달리 홍수 때 수위 예측값을 일일이 사람이 계산하는 오래된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에서 예를 들어 100톤을 방류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적성에 15시간 뒤에 도착을 한다. 그러면 적성의 수위가 15시간 뒤에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림 기능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진 않고 그냥 2달 시간으로 두 달 시간으로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관련 기관의 정보나 재난 예경보 시설이 호환은 되는지, 홍수 알림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조차 설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상류에서 심각 단계다 그러면 알려주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뭐 음성으로라든지 뭐 아니면 깜빡깜빡인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번에 깜빡거리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희도 이게 이제 그 상황이 그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게 바뀌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세모 표시에 이렇게 노랗게 살짝 불이 들어와요. 첫 보도 이후 추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남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발톱 걸리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스마트 TM 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좀 띄워보려고 하는다고 할 메인 제조사에서 유지보수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좀 봐줄 수 있냐고 해서 저도 못 봐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소스나 이런 게 없어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유지 보수를 매우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예산을 8,700만 원 잡아놓고 2천만 원도 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장마철을 앞두고 실시된 수자원 공사의 공짜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고요. 전북 쪽에서는 군산, 진안, 전주, 임실 네 군데를 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안 됐었고요. 저희들이 가지 않았고요.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무료 점검마저 마다했던 남원시.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였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명기입니다. 고창 지역 건축사회가 수해 피해 주택에 대해 무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8월 초 제8호 태풍 바비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에선 주택 전파 1동, 반파 1동, 침수 6동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지역 건축사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해 건축물 설계와 사용 승인까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휴가철 음주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남호 기자, 전북 지역에서만 1,200여 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요? 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이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도로의 무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북경찰청은 휴가철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 단속을 통해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자 1,2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 1,200여 건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휴가철 고속도로와 국도 차량 통행이 이전보다 줄어든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술자리 자제 문화가 확산한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면허 취소자만 900여 명이 넘는다는데 이면 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적발자 가운데 940여 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조사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320여 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로 옮기는 이른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은 유흥가 인근과 이면도로까지 넓혀서 진행이 됐는데요. 또 이 고속도로 순찰 때는 유관기관과 함께 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이후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북 지역 교사 3명이 임용 발령됐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노병섭 전 이리여고 교사와 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 등 2명에 대한 복직 명령과 직권 면직 처분이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교사는 부암 서림고,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각각 임용 발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 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과 6월 잇따라 교단을 떠난 이들은 해직 4년여 만에 출근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밤 9시쯤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이날 집으로 찾아갔다가 B씨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전북 지역 8월 취업자와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전북 지역 취업자는 9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 6천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는 52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 명 줄었으나 여자는 41만 9천 명으로 1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도 60.6%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시행정 살피기에 나섰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청년 메이커센터 건축 현장을 둘러본 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관리 현장을 살펴보는 등 여러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고부면에서 진행 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최근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용산호 생태문화공간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과 같이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로 보고 접근을 해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약 9군데를 선정을 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행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남원 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목욕권 가운데 개인 부담분이 이달부터 사라집니다. 남원시는 노인들이 그동안 내야 했던 목욕권 가운데 1,000원을 이 목욕탕들이 받지 않기로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처럼 5,000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목욕권은 시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10장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은 남원 시내 주요 14개 목욕탕에서 이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우리 지역도 다소 구름이 끼겠습니다. 다만 한낮엔 강한 볕에 의해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으로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지나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임실 26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가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전반적으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예보 기간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기 예보를 통해 기상 변화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하루 종일 구름이 가득 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빨래나 세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낮 기온이 아직 27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식품위생과 식중독 관리에는 꾸준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